이제 네 번째 단원인 함수고요. 함수는 합성함수 전까지만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절반까지, 즉 66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닌 친구들은 그냥 한번 보기만 하고 문제는 나중에 푸시고요. 아유, 따뜻한 물을 마셔요. 시험 범위인 친구는 당연히 여기 뒤에 있는 그 핵심 유형 완성하기까지 66페이지까지 완료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19문제 풀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그 추석 선물 세트 포함해서 문제 풀고 질문 받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있는 나 이거 추석 연휴 끝나고 처음 쓰는 거예요, 글씨. 60페이지에 있는 넌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건 자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함수 부분은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간단하게 복습 정도는 하긴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함수가 무슨 대응이냐라고 해서, 대응이 뭐죠? 대응 기억나요? 대응은 그냥 간단하게 연결이 됐다를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결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연결되는 것을 대응이라 부르는 건데, 이 대응이 어떨 때에만 우리는 그거를 함수라고 부른다 이거죠. 함수는 어떤 식의 대응만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왼쪽이 무슨 역? 정의역에서 오른쪽 무슨 역? 공역에 내 놈 한 놈이 한 놈한테만, 내 놈 한 놈이 한 놈한테만, 한 놈이 한 놈한테만, 뭐 비유를 들자면은 투표하듯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1인 1투표,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표 행사할 수 없습니다. 1인 1표를 반드시 이렇게 투표하는 상황에 연결이 됐을 때만 우리는 이것을 함수라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1번 내용 보시면은 x, 보통 왼쪽에 있는 정의역을 x로 쓰죠. x에는 0과 1과 2가, 오른쪽 공역, 보통 y를 쓰는데 y에는 0, 1, 2, 3, 4가 있을 때, 기역, fx는 x다. 이 규칙대로 대응, 연결시킨다면 과연 함수인가? 이런 걸 찾는 문제입니다. 0이라는 애는 0에 대응해요. 이거 어떤 기호인지는 알죠? 왼쪽으로 넘어가는 얘가 함수 f라고 할 때 이게 이 뜻인 건 이해 가죠? x에 0 넣으면 이런 거니까, 그치? x에 1 넣으면 이런 거고 x에 2를 넣으면 이런 거예요. 그쵸? 뜻이. 이게 무슨 뜻이죠? 0은 0한테 대응해. 1은 1한테 대응해. 2는 2한테 대응해와 같이 누가 누구한테 대응하는지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써놓은 거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왼쪽에 있는 3명이 오른쪽 3명한테 한 명씩 투표하고 있습니다. 함수인가요? 네, 기억은 함수가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래요. 니은. 이번의 규칙은 x 더하기 3이라는 규칙입니다. 지금 왼쪽에는 셋이 있어요. 0, 1, 2. 이 셋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x에 0을 대입하니까 0 더하기 3에서 3, x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3에서 4, x에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 3에서 5인데요. 실질적으로 0은 3한테 나는 너 찍을게, 1은 4한테 나는 너를 찍을게 한 다음 2는 5한테 대응해야 되는데 여기 5가 없어요. 그럼 사실 2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즉 얘는 투표를 포기하는 게 됩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너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디귿과 리을까지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디귿은 hx가 2x 빼기 1, h 0을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인데 0이 마이너스 1할 때 찍어줘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0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대응이 안 되는 거라 얘는 투표 포기, 함수 아니다라는 거고요.
리을 보면은 ix는 x제곱이래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하니까 0제곱 0, 1을 대입하면은 1제곱 1,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라서 0은 0한테 대입, 1은 1한테 대입, 2는 4한테 대입. 다 대응할 수 있네? 그럼 이것도 함수. 정답은 기억, 리을이 함수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죠? 이해 가노? 옆에 학생은 말하지 마세요. 숨만 쉬세요. 콜록콜록 하지 마시고요. 네. 아휴, 추석 때 뭘 했길래. 그러니까 추석 때 뭐 한 거지, 그러니까. fx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0 이상일 때는 위의 규칙을, 들어가는 값이 0 미만일 때는 아래 규칙대로 값을 계산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보고요. 2를 대입해 봐서 두 개를 덧셈 하라라는 문제. 되게 쉽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들어가는 수가 현재 음수죠. 음수를 넣을 때의 값은 마이너스 1.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얘 2는 양수잖아요. 양수 값을 넣을 때는 2를 대입하면요. 2배에서 1 빼기니까 3 나오겠죠. 얘는 3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 나온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중학교 한 1학년 레벨 아닌가 정도면? 쉽죠? 네. 3번 문제 이 정도가 이제 좀 그나마 좀 기본 문제라고 보면 될 겁니다. 3번 문제와 같은 스타일이 기본 문제. 자, 일단 x라는 집합은 0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수들인데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ax 더하기 b이고 힘들어. 공역과 치역은 같다란 말이 있어요.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 자꾸 왜? 너 말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응? 네? 2를 대입했다고요. 여기 x에 2를 넣었다.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옆에한테 물어보고 있었어. 그거를 저거 왜 제곱이야? 이러는 식으로. 아유. 시작됐어요. 3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요게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닙니까? 0부터 4까지 다 쓸 거야. 0.1, 0.01, 0.01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루트 2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 쓸 거야고. 요게 무슨 뜻일까? x에서 x로의 함수. 왼쪽에 있는 애가 누구라고 했죠? 이게 정의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공역이에요. x에 보통은 우리 x에서 y로의 함수 아까 봤죠? 왼쪽은 x, 오른쪽은 y에서 여기서 여기로 뽑는 애들이란 뜻인데 문제에 얘 말이 또 있습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따라서 이 공역이 x, 그러니까 정의역도 0부터 4까지, 공역도 0부터 4까지지만 치역이랑도 같다고 했으니까 치역 역시 0부터 3까지란 얘기예요. 일단. 그 다음 이 함수는 누가 봐도 몇 차 함수죠 이거? 1차 함수죠? 그래프 그리면 뭐죠? 직선입니다. AM 할 때 몇 번 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의역이 무슨 의미였어? 정의역은 나 이렇게만 쓸 거야의 뜻이에요. 정의역은. 이해 가요? 치역은 무슨 뜻이었죠 그러면? 요 하나하나의 점들의 무슨 좌표? y 좌표. 여기가 치역이고. 이거 기억나? 안 나? 안 나? 다시 할게. 원래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다시. 여기가 1, 2, 3이 있고 여기에 1, 2, 3, 4가 있어서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찍었어. 자, 왼쪽에 있는 게 무슨 역? 정의역, 도메인. 오른쪽에 있는 게 무슨 역? 공역, 코도메인. 그리고 뽑힌 애들. 얘네가 뭐라고? 치역, 레인지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얘네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화살표로 슉슉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네들을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1은 2한테 가잖아. 1,2라는 요 점 하나.
요 점 하나가 1은 2한테 가잖아라는 그 대응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점 하나가. 2도 2한테 가잖아. x 2일 때 y는 2잖아. 이런 식으로 점 하나. 이해 가나요? 3은 3한테 가잖아. 3,3에 점 하나 찍으시면 요 점 3개가 요 선 3개를 의미하고 요 점을 통해서 함수네 라고 우리는 찾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정의역이 뭐죠? 1, 2, 3이라며 정의역이 뭐예요? 이 점들의 바로 x 좌표들이죠. 공역은 얘기 안 할게요. 공역은 1, 2, 3, 4인데 여기 이 점 말고도 1, 4, 이 위아래도 공역이 또 따로 있어요. 공역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치역이 뭐죠? 치역은 2, 3이라면서요. 2, 3은요. 이 점들의 바로 y 좌표잖아요. 이게. 이거 이해 가요? 그러면 이 점이 단지 무수히 찍힌 거에 불과해요. 1차 함수라는 건. 수많은 점을 찍은 거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면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라는 얘기는 직선 하나 쓱 그렸을 때 나는 요만큼만 쓸 거야. 정의역. 0부터 4까지만 쓸 거야의 뜻이고 치역도 x랑 똑같다며. 0부터 4까지. 즉 이 위아래도 치역도 0부터 4까지만 나와. 이 뜻입니다. 이건 이해 가요?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거죠. 이게 직선이라며. 직선이 물론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올라가는 직선, 기울기 양수인 경우. 하나는 내려가는 직선. 올라가는 직선인 경우, 내려가는 직선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올라가는 직선일 때 나 이만큼만 쓸 거야가 정의역 0부터 4까지. 여기가 0, 여기가 4란 얘기고. 그랬을 때 요 점들만 썼을 때 무슨 얘기다? 수많은 점들 중에 요 점들만 썼을 때 나오는 y 좌표들.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인데 그 치역 역시 0부터 4까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 점의 좌표는 0,0이라는 얘기죠. x0, y0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4,4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1차 함수가 보다시피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나는 내려가는 직선인데요. 0부터 4까지 난 이만큼만 쓸 거예요 하면 요 점들 갖고 나올 수 있는 y 좌표 역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가 보지. 0부터 4까지. 그럼 여기 좌표는 얼마고? 0,4고. 여기 좌표는 얼마야? 4,0입니다. 그것도 이해 가요?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0,0과 4,4를 지나는 1차 함수인 y는 x가 되던가 0,4와 4,0을 지나는 1차 함수인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던가 둘 중 하나가 답인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문제에서 a, b의 곱이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기울기와 y절편의 곱이 0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거 0 나오죠. 그래서 이건 빼고요. 이쪽으로 푸는 거죠. a 얼마고? 마이너스 1. b는 얼마? 4가 되겠습니다. 이게 함수에서 가장 기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의 기본 문제는 이해 갔어요? 사탕 먹어요, 맛있게. 저 나머지 아이들은 수업 잘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이거 다행이네.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시험 끝나고 나서 그때 보는 걸로 하지 뭐. 당장 시험 보면 아닌 애들은. 오케이. 넌 빨리 기출이나 풀어. 아닌 애들은. 그 다음에 4번 문제 역시 자주 출제가 되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f의 x 더하기 y한 값이요. fx랑 fy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은 요런 수상한 어떤 수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x, y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요 수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참고로 요게 항상 성립한다면 이때 fx는 무슨 함수일까? 요걸 찾아서 푸는 방법도 있긴 해요. 지금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는요. 이게 사실은 1차 함수거든요. 이게 사실. 1차 함수일 때 이렇게 지금처럼 y절편이 0인 1차 함수일 때 요 식이 성립을 해요. 사실은. 이런 걸 알면 좋은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보통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f의 1값이 3임을 이용하여 f의 마이너스 1값과 f의 2값 두 개를 각각 구하여 덧셈을 하시오라가 문제입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는 아마 AM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푸는 방식은요. 좀 안타깝지만 그냥 미친 듯이 숫자를 넣어봐야 돼요. 계속.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예를 들어서 숫자를 어떻게 넣어야 음수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 난 지금 현재 1, 양수인 1밖에 없는데 음수 마이너스 1을 나오게 만들려면 x, y다 숫자를 대체 어떻게 넣어야 될까라든지 혹은 f2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어떻게 넣을까를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처음식 여기에다가 x에도 숫자 1을 넣어보고 y에도 숫자 1을 넣어볼게요. 둘 다 숫자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좌변은 뭐라고 쓰는 거죠? 저걸 f2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요? 1 더하기 1이니까. 요건 우변은 뭐예요? 보다시피 f1 더하기 f1이죠. 근데 f1이 방금 3이라며. 요거 3이라며. 3 더하기 3이네. 6이네. 아, 이 뒤에 값 얘는 6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몇 개 넣어서 그 다음 건 얼마, 그 다음 거 얼마를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자세하거나 좀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가서 하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당히 넣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F-1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 좀 특이한데요. 일단요. X, Y에 둘 다 이렇게 0을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0, 0. 그럼 좌변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F0 더하기 0이니까 F0. 그렇죠? 우변은 뭐라고 쓰는 거죠? F0, X도 0, F0, Y도 0이니까. 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 가나요? 이거 잘 보시면 좌변에도 F0, 우변에도 F0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소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거. 그럼 남는 거는 한쪽에는 F0만 남고 한쪽은 안 남네? 는 0이죠. 일단 F0가 제로인 걸 하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뭐 문제에는 직접 구하라는 값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요걸 이용해서 그 다음 차례에 이렇게 대입합니다. X에는 1을 대입하고요. Y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좌변은 1 넣고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이게 제로가 돼요. 그렇죠? F 괄호하는 제로고요. 우변은 X에 1을 대입, Y에는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아, 내가 찾으려고 하는 드디어 이 모양을 만든 거죠. F 마이너스라는 모양을. 근데 방금 F0는 제로, 요건 제로고요. F1은 문제 나와 있는 3이에요. 이건 3입니다. 그럼 0은 3에다가 뭘 더한 걸까 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앞에는 마이너스 3, 뒤에는 6. 합하면 3 나온다 이런 거죠. 이거를 처음 접하면 대체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대입을 해야 지금처럼 뚝딱뚝딱 만듭니까? 라고 되게 신기할 겁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번 풀다 보면요. 좀 감이 올 거고요. 아, 이런 숫자들을 넣어야 저 안의 값이 커지겠구나. 저 안의 값을 작아지게 만들려면 이런 숫자를 넣어야겠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한 문제밖에 없어서 그런데 뒤에 아마 다시 보기? 핵심 유형 다시 완성하기 요 부분을 풀거나 혹은 기출문제 풀다가 이런 거 나오면은 그때그때 다시 또 하나씩 배우면 되니까. 예. 어쨌든 요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요런 스타일의 함수가 몇 개 더 있긴 해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여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갑자기 마름모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맞아, 참. 근데 평행사변형은 좀 넓지 않아요? 지금 집합 또는 명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평행사변이 더 크잖아요. 사각형이라는 세상 안에는 일단 처음으로 걸르는 사각형이 사다리꼴이야. 예. 한 쌍만 평행하면 되니까.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 이 안에서 남은 그 한 쌍마저 다시 평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돼? 평행사변형이 돼요. 여기부터가 본격적인 시작. 이 안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또는 대각선이 직교한다. 라는 조건이 붙을 때 마름모가.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아까 추가되면은 직사각형이. 그 둘의 교집합 자리에는
정사각형이 차지한다. 이건 기본으로 세팅하고 있는 거거든. 따라서 마름모는 더 작은 애고 평행사변형은 더 크다고. 집합으로 본다면 부분집합이 다음과 같다고. 따라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라는 참이 됩니다. 저 뒤에 또 놀고 있네 진짜. 아주 그냥 내가 3명 이렇게 분리한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오늘 분리해야겠군요. 오늘 이 얘기는 스킵하고요. 다시 5번 문제로 돌아가서 5번 문제는 두 함수끼리 언제 같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의역은 0, 1밖에 없고 F라는 규칙은 1차 함수 규칙, G라는 규칙은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두 함수는 같을 수가 없죠. 1차 함수 그래프랑 2차 함수 그래프는 다른 모양이니까. 근데 둘이 같대요. 이런 일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네, 요 두 개의 원소에서만 같으면 된다 이거예요. 정의역을 x라 할 때 저기에서만 같으면 된다. 즉 여기에 0을 대입한 값 b 나오겠죠? 여기에 0을 대입한 값 마이너스를 나오겠죠? 이 둘이 서로 이게 같다 이거죠. 0을 대입한 값끼리 서로 같다. 또 이 f에 1을 대입한 값 a 더하기 b죠? g에다가 1을 대입한 값 0 나오겠네. 그렇죠? 이 둘도 같다. 이런 식으로. 0을 대입한 값과 1을 대입한 값이 모두 같을 때 우리는 두 함수를 같은 함수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프로는 어떤 의미죠? gx가 2차 함수 이런 모양이고 fx가 1차 함수 이런 모양일 때 이 둘의 그렇죠. 교점의 좌표가 0과 1인 거예요. 그러니까 F쪽에 0을 대입하나 G쪽에 0을 대입하나 같은 함수값. F쪽에 1을 대입하나 G쪽에 1을 대입하나 같은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로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풀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풀면 됩니다. B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밑에 대입하면 A 값은 1 나오겠네요. 이해 갔나요? 이해 가요 안 가요? 너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만 시험범이잖아 이 중에. 이해 가요 안 가요? 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너한테 말 걸고 혹은 반대로 네가 말 거는 건 다 네 시험 공부를 못하는 것들 아니야. 네? 네? 뭐라고요? 교점이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같다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는 X제곱이고 G는 X예요. 둘은 다른 함수잖아 완전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0 대입하면 뭐 나와? 여기 0 대입하면 뭐 나와? 그러면 0 대입하면 0 나온다. 요거만 놓고 보면 얘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 둘이. 얘 여기다 1 대입하면 뭐 나와? 여기에 1 대입하면 뭐 나오는데? 그럼 마찬가지 아닌가? 아, 이쪽이, 봐봐. 1 대입해서 1 나오는 함수는 얘예요. 우리는 그걸 같은 함수로 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3을 대입했더니 F는 9가 나오고 G는 3이 나와요. 그쵸? 3을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숫자가 나오죠. 보다시피. 그쵸? 이런 분명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둘은 다른 함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0을 대입해도 같은 값이 나오고 1을 대입해도 같은 값이 나왔으면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0을 대입해서 0 대입하는 함수, 0 대입하면 0 나오는 함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모르잖아요. F도 되고 G도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를 같은 함수로 보겠다는 거죠.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고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둘이. 그게 우리가 이따 말하는 함수가 같다는 정의인데 그럼 다른 숫자는 안 되나요? 네, 다른 숫자는 안 돼요. 왜요? 얘랑 그래프 그리면 만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x0일 때랑 x1일 때밖에 없어요. 이게 왜 서로 달라요? 그렇죠. 다시 해드릴게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 이렇게 만나는데요. 3이라는 교점에서는요. 3일 때는요. 1차 함수는 3 나오고 2차 함수는 9 나오거든. 이렇게. 이게 이 뜻이라니까. 이거 이해가? 얘가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x좌표 똑같은 3인데 1차 함수는 3 나오고 2차 함수 9 나오고 다르게 나오니까 둘이 다른 함수지만
요 교점 자리에 맞으면은 1을 대입했더니 똑같이 직선도 1이고 이차함수도 1인데 0을 대입했더니 직선도 0이고 이차함수도 0인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둘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냐면은 교점 자리만 이용할 때예요. 좀 더 복잡하게 말하면은 정의역이 0만 써도 정의역을 1만 써도 정의역을 0과 1 이 두 개만 써도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되죠. 어차피 교점만 쓰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근데 교점 말고 딴 거 써버리면 둘은 같은 함수가 안 될 겁니다. 그건 이해 가요? 이거 뒤에 문제 중에 있어. 정의역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너 함수를 잘 못한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맞아요? 누가요? 아니요. 함수를 못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네. 아니요, 뭐 그거 아닌데. 근데 난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함수만 못하겠어요? 다 못해 사실은. 이거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좀 더 자세한 지금 녹화 중이라 내가 더 자세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질질 끌면 안 돼서. 왜냐면 집에서 보고 있을 혹은 앞으로 미래에 볼 누군가는 뭐 저런 질문이 나오고 있지 이러고 볼 테니까 가급적이면은 심플하게 깔끔하게 빨리빨리 해버리고 추가로 나중에 질문 받을게요 따로. 6번은 이것도 잘 모르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 1대1 함수, 1대1 대응. 누가 더 까다로운 거죠? 꺼바로우? 누가 더 까다롭죠? 네, 1대1 함수가 진화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네? 1대1 함수가 진화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씩 연결됨을 의미해요. 여기에 남아도 안 남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1대1 대응은 이 남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는 기본이고요. 1대1 함수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 조건이 붙어요. 그 추가 조건이 뭐였죠? 하면은 바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좀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에 남는 애가 없어야 돼. 이거예요. 그 조건까지 붙어야 우리 이걸 1대1 대응이라 불러요. 그래프로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AM 할 때 난 했는데 너 그거 AM 할 때 너 안 왔잖아. 없었잖아. 전에 있는 만수 혹시 배웠나?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그래프로 찾는 법. 다시 할게요. 이게 함수, 그래프 보고 찾는 건데 얘들도 배웠지만 다 까먹었을 겁니다. 함수냐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그래프 보고 찾죠? 뭐라고요? 이건 함수야 이건 함수가 아니야 그래프 보고 찾는 건 뭐였죠? 세로선 테스트. 네, 뭐라고요? 세로선 테스트. 버티컬 라인 테스트. 수직선 테스트라고 하는데 좀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세로선 테스트. 뭐냐면요. 자, 샘플 하나 들어봅시다.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고요. 하나의 그래프는 이래요. 둘 중에 함수 있는 건 누구죠?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환장하겠네요. 이게 뭐였죠?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여야 함수. 세로선을 걷는데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함수가 아니다. 였습니다. 얘는 함수. 뭐라고? 교점은 한 개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나온 거는 함수가 아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고 이건 함수네. 이거 함수 아니네. 를 찾는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구별하는 법.
또는 이거 말고 그냥 일반 함수, 그냥 평범한 함수, 셋의 차이. 이거 뭔지 기억나요? 이건 뭐였죠?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아니, 이건 그냥 함수다의 차이. 이거 무슨 테스트? 가로선. 이건 가로선 테스트입니다. 글씨가 왜 그래? 가로선 테스트. 수평선 테스트라 부르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세 가지 그래프. 하나, 둘, 셋. 이압, 이압, 이압. 셋 중에 첫 번째 거 뭐죠? 네, 여러분 알기 편하게 1번, 2번, 3번입니다. 1번이 왜 1대1 함수고 2번이 1대1 대응. 가로선 테스트가 뭐죠?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고 가로선을 걷는데 교점이 두 개가 나오네? 그냥 일반 함수죠. 그럼 한 개가 나오는 거 똑같은데 왜 얘는 1대1 함수, 얘는 1대1 대응이죠? 네, 이거였잖아요. 공역과칙이 같으냐. 공역은 좀 어려운 말인데 디폴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 요즘 애들 잘 모를 것 같은데. 디폴트 어떻게 알았어? 뭐 컴퓨터 같은 거에 뭐 가입하거나 회원 가입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미리 세팅된 값이 있어요. 모두 동의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 딱 한 번만 클릭하면 다 되게 만든 것들 그런 거 알죠? 그게 약간 디폴트 기본 값이라는 건데 공역은 기본 값이 실수 전체예요. 무슨 뜻이죠? 다 쓰겠다는 거죠. 이거. 위아래 다 쓰겠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쓰겠다. 근데 치역 공역이 같기 때문에 그래프도 다 나와야 돼요. 위아래로. 따라서 얘는 그래프가 반쪽만 나왔죠. 0보다 큰 쪽만 나오죠. y좌표가. 그렇죠? 얘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차이예요. 둘의 차이가. 얘는 1대1 함수, 얘는 1대1 대응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안 배웠어요? 지금 배웠잖아! 그럼 이제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녹화 끝나고 따로 저 옆에 있는 저 조는 애한테 물어보세요. 모자를 벗겨버릴 거야. 모자 이렇게 뒤로 쓰지, 그래, 이렇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자, 마스크 동시 금지라고. 저 상태에서 마스크까지 써보세요. 가뜩이나 눈도 웃으면 이런 애가 모자 쓰고 마스크까지 써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금지입니다. 하나는 써도 괜찮아요. 모자든 마스크든 하나는 괜찮은데 두 개 다 쓰지 마세요. 얼굴이 안 보여. 그럼 난 알 수가 없어요. 조는 건지 자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6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1대1 대응인 걸 고르래요. 즉 그래프가 가로선 테스트, 가로선 걷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오면서 위아래로 쭉쭉 뻗는 게 누구냐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4개 그래프 쭉쭉 그리면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때 AM 할 때 그 그래프를 미리 다 그려주지 않았니? 그때 당시 문제 풀 때? 기억도 하나도 안 나죠? 그래. 기억은 fx는 x, 1차 함수 y는 x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그리면 어떤 모양인데? 어떤 모양이겠니?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 아니니? 내가 말한 거 맞니? 생각해봐. 가로선 걷을 때 교점 한 개만 나오니? 뭐라고? 가로선 걷을 때 교점이 한 개뿐이니? 맞니? 맞고. 두 번째, 혹시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쭉쭉 뻗어 있니? 그럼 1대1 대응 맞는 거죠, 얘는. 이렇게 찾는다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저렇게 니은 fx는 x제곱 2차 함수입니다. 이거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가 아래 볼록, 원점이 꼭지점이고 아래 볼록이 2차 함수 이거인 건 이해 가죠. 그러면 첫 번째 가로선 테스트. 가로선 그러면 교점이 한 개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건 틀렸죠. 글러 먹었죠. 디귿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 대충 그리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가로선 테스트 오케이. 위아래로 오케이. 둘 다 되죠. 이런 식으로 디귿인데 왜 기억처럼 보이니 이거.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는 다 돼요. 1대1 대응이 참고로. 1차 함수는 다 돼요. 리을 fx는 절대값 x. 너 절대값 x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어? 뭔데 모양이? 다음부터 배웠던 말 하지 마세요. V라인입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첫 번째, 가로선 테스트가 됩니까? 네, 가로선 테스트요.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 한 개뿐인가요? 아니죠. 교점 두 개 나와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죠. 따라서 다음 4개 중 1대1 대응인 것은 기억 디귿 두 개입니다. 자, 요게 똑같이 7번에 사실은 이 7번이 앞에 했던 그 3번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거든요. 자, 7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문제 얘가 일부를 쓰겠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꼭 문제 일부 내가 써요. x는 1 이상 3 이하고요. y는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라고 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x ax 더하기 b a는 양수가 1대1 힘들어 대응이래요. 내가 아까 했죠. 1대1 함수가 좀 더 까다로워요. 1대1 대응이 더 까다로워요. 대응이 더 까다로운 애예요. 대응이 좀 더 아주 뭐랄까 까칠해요. 얘도 돼야 되고 딴 것도 돼야지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레벨업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높은 진화할 수 있어요. 여기 1대1 대응이란 말 나왔죠. 문제에. 그럼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공역과 치역도 같아야 한다. 다시 할게요. 왼쪽에 있는 게 정의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공역인 거 기억나요?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 근데 이 말 때문에 이 말 안에는 공역과 치역도 같아야 되라고 하는 그 까다로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공역이자 동시에 치역도 되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요. 나는 1차 함수, 자, 지금 기울기 양수예요.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를 요만큼만 썼을 때 치역이 요만큼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죠? 아, 내가 1차 함수 기울기 양수인 얘를 썼을 때 나는 얘를 x좌표를 1부터 3까지만 이렇게 쓰겠다 이거예요. 정의역을 1부터 3까지만 요만큼만 쓰겠다. 1차 함수 요만큼만 써. 나머지는 안 쓸 거야. 요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점들 다 쓸 거야. 이 점들 다 쓴다면 이 점들의 y좌표의 범위는 치역, 즉 y의 범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뜻입니다. 뜻이. 그러면 여기 끝점 좌표는 얼마가 되고요? 1, 마이너스 2. 여기 끝점 좌표는 뭐죠? 3일 때 0이죠. 3,0.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란 뜻이에요. 그것도 이해 가요? 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요. 3 집어넣으면요. 3a 더하기 b죠. 3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요. 1a 더하기 b죠. 마이너스 2 나온다 이 뜻이에요.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 b 나오겠죠. 두 개를 변변 빼면 2a는 2,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 나오겠다. 이렇게 a, b가 나올 겁니다. 연립하시면. 자, 두 개 남았습니다. 끝으로 두 개는 다시 지금 방금 한 건 뭐라고 했냐면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를 알라는 겁니다. 대응. 조금 더 까다로운 애가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단답형으로 쓰는 거 어차피 없으니까 구별하는 것만 생각하면은 대응이 더 까다로운 애다만 생각하면 됩니다. 대응이 더 까다로운 애예요. 끝에 나오는 두 개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의미. F는 항등함수, G는 상수함수랍니다. 그럼 이거 두 개는 기억나니?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헷갈린다 쳐도 이거 두 개는 기억나나요? 항등함수는 뭐죠? 항상 똑같이 나와요.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5 집어넣으면 5 나오고요. 이해가요? 상수함수는 무엇을 넣어도 똑같은 것만 나와요. 100을 집어넣어도 1000을 집어넣어도 5를 집어넣어도 0을 집어넣어도 같은 값만 나와요. 그건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F1이랑 G5랑 같대요. 보세요. F 항등함수에 1을 대입하면 뭐 나와야죠? 1. 그러니까 이게 1이거든요. 는 1이라고요.
그러면 요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죠. 상수함수는 무엇을 넣어도 1 나오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1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따라서 뭘 구하는 거냐면요. F에다가 2를 집어넣고 G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 곱하기 3에서 더하라 라는 문제예요. 항등함수에 1을 넣었으니 얘는 2고요. 상수함수니까 얘는 무조건 1이라고요. 1 곱하기 3. 3 나오죠. 답은 5입니다. 요거 이해 가요? 항등함수, 상수함수라는 용어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의외로 1대1 함수, 1대1 대응처럼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나 봐요. 내가 지금은 좀 빨리 서두르고 있어서 그래야 니들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미친 듯이 기출을 풀 테니까 좀 빨리 하고 있으니까 하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수시로 많이 물어보시고 끝으로 9번 X는 ABC Y는 1, 2, 3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그려주는 거 말이에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데요. 첫 번째, 그냥 함수는 몇 개 있을까? 함수 P개. 두 번째, 1대1 대응은 몇 개가 있을까? 1대1 대응 Q개. 그리고 상수함수는 몇 개가 있을까? 상수함수 R개. 각각 몇 개씩인지 찾아서 덧셈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함수는 뭐죠? 1인 1투표라고 했어요. 그쵸? 그게 함수라고 했습니다. A라는 애가 투표합니다. 너 누가 마음에 드니? 나 1, 나 2, 나 3. 이런 식으로 A는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쵸? A도 3가지가 있지만 B도 3가지가 있죠? 네가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무슨 관계야? 나랑 상관없잖아. 나도 1번 찍을 수 있잖아. 그쵸? B도 마찬가지로 셋 중에 하나, C도 셋 중에 하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함수의 전체 개수는 27가지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렇게 있는 거 있잖아. 요것도 한 개. A, B, C, 1, 2, 3. 이게 다 1에 갈 수도 있잖아. 이것도 한 개. 이런 식으로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이렇게 셌을 때 총 27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건 이해 가요? 네. 너만 이해하면 된다고요. 자나 봐요. 코피를 쏟았더니 죽었나 봐요. 두 번째 1대1 대응. 1대1 대응 좀 다르죠? A가 셋 중에 하나한테 간다고 치면요. 1대1이기 때문에 B는 선택권을 하나 뺏겨요. A한테. 나 얘 맘에 들어. 찍었어. 찝! 하면은 얘는 얘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씩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얘는 남은 둘 중에 하나한테만 가야 되고요. 거꾸로 말하면 C는 선택권이 없죠. 남은 한 명한테만 가야 돼요. 6개가 나옵니다. 이거 이해 가요? 6개의 뜻이 뭔지 알겠냐고. 6개를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 했으니까 모두 1한테 가는 함수 하나, 모두 2한테 가는 함수 하나, 모두 3한테 가는 함수 하나. 이렇게 총 3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해 가요? 그래서 요거 3개를 PQR 다 더하면 답은 36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핵심 유형 10개를 풀었고 뒤에 있는 거 풀고 모르면 질문하는 걸로 개념 수업은 끝내겠어요.